하하. 마인크래프트 게임은 마르쿠스 페르손, 약칭 노치가 인피니 마이너라는 게임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인피니 마이너 외에도 드워프 포트리스, 던전 키퍼, 루비덩 등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마인크래프트의 원래 게임은 동굴 게임이었어요. 정식 출시되기 전인 2009년 버전에서는 동굴 게임으로 출시되었다가 최초 버전 출시 사흘 후에는 마인크래프트 오더 오브 더 스톤으로 바뀌었죠. 그 후에는 이 부제목이 사라지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마인크래프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기도 한데 무려 2억 장이 넘게 팔린 데다 활동하는 평균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런 인기 덕분에 유튜브에서 조회수 1조회를 돌파한 첫 게임이기도 해서 유튜브에서 하루 동안 유튜브 로고를 바꾸고 헌정 영상을 공식적으로 낸 게임이기도 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애니멀 라운지의 애니멀 아카데미 소속원인 유튜버 원다이아도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만든 채널입니다. 스토리님과 대화 중 이비온 채널을 취미 채널로 운영한다고 이야기하여 스토리에게 허락을 받고 이비온 방식을 최대한 따라하여 초기에는 이비온의 향기가 날 수 있게 만든 채널입니다. 현재는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서 조금 더 자신의 방식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인데 맞으면 텔레포트 됩니다. 오늘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여기저기 텔레포트만 되다가 영상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이아보다 좋은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의 구독! 아니 자갈 뭐야? 구독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잠깐 여긴 어디야? 이건 손동우치.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회사는 바로 스웨덴의 게임 스튜디오인 모장 스튜디오인데요. 2009년에 마르쿠스 페르손과 칼멘의 야코포르세르가 모장 AB라는 이름의 회사를 차린 후 마인크래프트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고 그 후에는 2011년에 마인크래프트 정식 버전을 출시했죠. 모장을 세운 3명 중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창시자는 바로 마르쿠스 페르손인데요. 이 마르쿠스 페르손이 인피니 마이너에게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개발한 게 바로 마인크래프트 클래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장에는 마르쿠스 페르손의 자리가 없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6천억의 모장 회사 자체를 인수하면서 마르쿠스 페르손과 칼멘의 야코포르세르가 모두 모장을 퇴사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퇴사 후에 마르쿠스 페르손이 인종차별적 행보를 보이면서 이제 모장을 소유한 회사가 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르쿠스 페르손과 관련된 기록을 모두 삭제해 더 이상 마인크래프트에는 마르쿠스 페르손과 관련된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모든 것이 네모난 블록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여러 도구를 만들고 몬스터를 피해 생존하면서도 명령어를 조작해 본인이 원하는 그래픽이나 게임 모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도가 높다는 점이에요. 명령어를 조작할 실력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맵을 만들어 구상한 뒤 컨텐츠를 즐길 수도 있어서 아예 게임이 아닌 하나의 컨텐츠 생산자 취급을 받기도 하죠. 이런 자유도 덕분에 2차 창작 영상들도 많아지고 인기도 많아져 알렌베커의 영상들 중 일부는 2억 조회수를 넘길 정도로 많은 2차 창작물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와 지역의 사람들이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고 있어서 캡틴 스파클즈라는 유튜버의 영상에는 마인크래프트를 그만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그저 마인크래프트를 아주 오랫동안 쉬고 있을 뿐이다. 라고 적어둔 댓글처럼 많은 사용자들이 전 세계에서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 세계 기록 중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 남극에서도 마인크래프트가 3장 판매된 이력이 있다고 해요. 마인크래프트 언어 설정에서 유니코드 폰트 설정을 켜거나 유니코드 폰트를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GNU 유니폰트 폰트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실제로 교육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덴마크 지리청에서는 교육용으로 덴마크 전체를 1:1 비율, 즉 실제 덴마크 크기로 구현해 배포하기도 했고 영국의 지질 조사국에서도 영국 전역의 지질을 반영한 지도를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어요. 아예 모장 스튜디오에서는 교육을 위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을 개발해 마인크래프트의 또 하나의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맵에 있는 원소 블록을 채집하라고 한 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학적 실험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MC 피라미드라는 맵에서는 피라미드 밖에 거점을 만들고 피라미드 내부를 탐험할 수 있으며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청와대가 협업해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한 어린이 초청 행사를 대체해 청와대를 모델로 제작한 맵이 배포되기도 했죠. 한국에서 플레이하는 마인크래프트 한정으로 마인크래프트를 1시간 이상 플레이하면 과도한 게임 플레이는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날씨가 평균 7일에 한 번씩 바뀌는데요. 그러나 침대에 누워서 자게 되면 날씨가 바뀌는 주기가 리셋되어 매 밤마다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면 날씨가 바뀌는 걸 보기 힘듭니다. 마인크래프트의 이름표에 디너본이나 그럼이라고 적은 뒤 몬스터에게 오른쪽 클릭을 해 사용하면 몬스터가 거꾸로 뒤집힙니다. 플레이어는 이름표로 이름을 바꾸는 게 불가능해 이 이름표로 자신을 뒤집는 건 불가능하지만 애초에 자신의 닉네임을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설정하면 자신에게도 거꾸로 다니는 효과가 적용된다고 해요. 마인크래프트의 업적 중 하나인 번개 멈춰는 학교폭력 멈춰밈을 사용한 패러디로 업적이 생성된 케이스입니다. 다른 업적인 스네이크 백은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에서 나오는 스네이크 백 밈을 사용해 이름이 붙여진 업적이지만 한국판으로 번역되었을 때는 은밀하게 위대하기로 번역되어 훈 작가의 웹툰이자 후에는 김수현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인 은밀하게 위대하기라는 작품을 패러디한 이름이 붙여졌죠. 마인크래프트의 또 다른 업적 웬 피그스 플라이는 돼지 날다라는 뜻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의미인데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정도의 영어 관용 표현을 업적 이름으로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마인크래프트에서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게 아닌 북쪽에서 해가 뜨는 버그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돼지, 양 등에 공격을 하지 않은 몬스터부터 좀비, 크리퍼, 엔더 드래곤, 위더 등 공격
공격적인 몬스터까지 굉장히 많은 몬스터가 등장하는 게임인데요. 이 중 적대적 몸인 거미나 엔더맨 등은 밝기 0인 곳에서만 소환되어 사는 곳이 안전하길 바란다면 주변에 불을 피워두어 밝기 0인 상태로 만들어주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을의 주민이 일정수 이상일 때는 밝기에 상관없이 좀비가 대규모로 스폰되는 이벤트가 떠서 저 경우에는 주변에 불을 피워두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죠. 마인크래프트의 공격적 몬스터 중 한 명인 스켈레톤은 현재 등장하면 활을 들고 화살을 쏴 공격하는 캐릭터로 등장하지만 극초기 버전에서는 활이 없고 왼손으로 보라색 화살을 날려 공격하는 캐릭터였어요. 대부분의 스켈레톤은 오른손에 활을 든 오른손잡이 버전으로 등장하지만 스켈레톤의 11%는 왼손에 활을 든 왼손잡이 스켈레톤으로 스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스켈레톤은 필드 외에도 발견할 수 있는데 조각된 네더백돌에서 바로 위더 스켈레톤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켈레톤과 함께 공격적 캐릭터 중 하나인 좀비는 사실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희귀한 캐릭터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은 좀비를 자주 본 적이 있으시다고요? 하지만 마법이 부여된 다이아몬드 갑옷 풀 세트를 입고 마법이 부여된 철검을 왼손으로 들고 문을 부술 수 있고 아이템을 줍지 못하는 우두머리 아기 멍청이 좀비 치킨 조끼는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캐릭터는 1차 3269회 6781경 5642조 9813억 2619만 2333분의 1 확률로 등장해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등장할 수 있는 몬스터 중 가장 희귀한 몬스터입니다. 스켈레톤과 좀비는 모두 언데드 계열의 몬스터로서 해가 15도 이상 올라왔을 때 햇빛을 직접 쬐면 불에 타 화염 피해를 입는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좀비와 스켈레톤은 불타 죽지 않으려고 나무 및 동굴,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 물속에 들어간 좀비는 바로 가라앉아 드라운드가 됩니다. 공격적 몬스터 중 하나인 크리퍼는 바로 조용한 캐릭터인데요. 이름에 포함된 영어 단어인 크리프는 살금살금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영어 단어처럼 크리퍼는 발걸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요. 마르쿠스 페르손이 말하기를 크리퍼는 마른 나뭇잎들처럼 바삭바삭한 느낌을 생각해 만든 캐릭터라고 하며 사실 원래는 돼지를 만들다가 실수로 만들어진 모델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는 플레이어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짧지만 공포스러운 소리가 나와 이 소리를 동굴소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동굴소리 중 노이즈 소리가 나는 동굴소리를 소리의 진폭에 따라 그래프가 나오는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꾸면 크리퍼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크리퍼는 3블록 이내로 접근 후 치지직 거리며 불이 붙은 뒤 부풀어 오르다 자폭하며 공격하는데 크리퍼가 터지는 원리는 바로 크리퍼가 긴장해서 많이 떨면 두 막대를 비벼 불을 내는 것처럼 불이 붙어 자폭하는 거예요. 마인크래프트의 보스 캐릭터 엔더 드래곤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유일하게 여성이라는 성별이 정해져 있는 캐릭터입니다. 전리품 중 하나가 앙코트스만 나올 수 있는 드래곤 알이고 마르쿠스 페르손도 엔더 드래곤을 쉬라고 부르며 엔더 드래곤 펫 설명란에도 여성 형제를 뜻하는 단어 중 하나인 시스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마인크래프트에 등장하는 몬스터들 중 유일하게 성별이 확인되어 있는 캐릭터죠. 엔더 드래곤은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단 한 마리만 존재하는데 적대적 몬스터가 등장하지 않은 평화로운 난이도에서도 무조건 생성되고 공격성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마인크래프트 세계가 하나 만들어진다면 무조건 엔더 드래곤도 하나 생성됩니다. 머리, 몸, 꼬리 외에 들어가는 공격은 전혀 맞지 않고 플레이어의 공격 외에는 데미지를 받지 않으며 모든 상태 효과에 면역이 있는 최강 캐릭터인 엔더 드래곤은 전투 시에 엔더 수정이 있으면 체력을 계속 회복하면서 전투 중에 플레이어에게 불을 내뿜고 돌진하고 다시 불을 내뿜는 패턴을 반복하는 등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가장 강한 몬스터답게 강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가지고 있어요. 사실 자바 1.9 업데이트 전에 엔더 드래곤은 플레이어에게 돌진하는 단순한 패턴만을 가지고 있었다가 레거시 콘솔 에디션에서 다양한 패턴을 가져와 현재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엔더 드래곤은 기반함, 흑요석, 우는 흑요석, 엔드돌, 철창, 엔드포탈 틀, 엔드포탈, 엔드게이트 웨이 포탈, 방벽, 명령블록, 구조물 블록 총 11개 블록 외에는 모두 닿아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블록들도 파괴되진 않아도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블록벽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게임을 최단 시간으로 클리어하는 스피드런 기록을 측정할 때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엔더 드래곤을 처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기록되고 있죠. 엔더 드래곤 이후 추가된 보스 몬스터인 위더는 엔더 드래곤과는 다르게 플레이어가 소환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히든 보스입니다. 위더라는 이름은 제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개발자 젠스 버거스턴이 만든 다른 게임인 위스퍼스인 아카라에 나오는 독성 주문에서 따와 이름을 붙였으며 위더 캐릭터의 아이디어 자체는 테라리아 게임에서 기계보스를 소환하는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어요. 위더를 소환하지 않고도 마인크래프트에서 위더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조각된 붉은 사암의 옆면을 보면 위더가 조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엔더 드래곤은 원래 공식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엔더 드래곤의 이름을 궁금해하던 한 유저가 질문을 하자 마르쿠스 페르손이 대충 진 같은 이름이야 라고 답한 게 알려져 팬덤에서는 엔더 드래곤을 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후 모장 스튜디오 Q&A에서 한 유저가 한 엔더 드래곤의 진이라는 이름처럼 위더에게도 이름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시몬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라는 답변이와 두 보스 모두 비공식적인 이름이 생겼죠. 마인크래프트의 중립적 몬스터 엔더맨은 모든 차원에서 생성되지만 최소한 고체 블록 위 높이 3m 이상 공간이 있어야만 스폰이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엔더맨은 미국의 도시전설에서 등장하는 슬렌더맨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에서 슬렌더맨처럼 검은 인상차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엔더맨은 이동할 때 어떤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에 대해선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 팬들 중 일부는 이 소리는 영어 대사를 역재생하거나 음성 왜곡을 해 만든 소리다 라고 주장했지만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엔더맨의 소리를 부읍이라 표현하는데 이 소리는 사실 BBC의 드라마 영드 닥터우에 등장하는 타임머신에 나오는 소리를 패러디해 삽입된 소리예요. 고대 도시를 지키는 역할인 워드는 용암, 불, 마그마 블록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은 화염 면역 캐릭터입니다. 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캐릭터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시야에 들어온 캐릭터보다는 진동을 내는 상대를 감지해 반응하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상이 투명 상태여도 진동만 일으킨다면 상관없이 감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가만히 있으면 가장 가까운 대상을 향해 이동하는 냄새 감지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주변에 있으면 대부분 반응하는 캐릭터죠. 사실 워드는 맞서 싸우기보다 피하라는 의도로 설계된 캐릭터라서 아예 캐릭터 구상 초기에는 아예 죽지 않는 몬스터로 설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몬스터라는 설정은 없애고 대신 엄청난 체력과 상태 이상 면역 효과를 부여해 보스인 엔더 드래곤과 위더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팬들 중 일부는 워든이 최종 보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대 대상을 발견하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철골렘은 마을마다 하나씩 스폰되어 마인크래프트 마을에서 하나씩 볼 수 있는데요. 이 철골렘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 천공의 섬 라퓨타에 등장한 일꾼 로봇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일꾼 로봇이 스타에게 꽃을 주는 장면처럼 주민 옆에서 철골렘이 양귀비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가끔 보이기도 하죠. 모장팀에서 군사적인 느낌을 주는 몬스터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우미는 원래 잡았던 컨셉 때문에 나쁜 주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쁜 주민이라는 뜻의 일 빌리저스, 중간에는 이블 에이저스라는 이름이 후보군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리저스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정해졌다고 하네요. 최종 이름이 주민들이라는 뜻의 빌리저스라는 단어에서 V만 뺀 일리저스라는 이름으로 정해져 한국 이름은 주민에서 지읒을 뺀 우민으로 정해졌다는 설도 있죠. 우민은 현재 습격대나 정찰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추방당한 주민들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기도 해요. 마인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주민들은 던전 마스터 2의 상인 캐릭터들을 모티브로 해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원래 이 주민들이 아니라 피그맨을 주민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중간에 계획들이 수정되어 캐릭터들의 텍스처부터 다시 만들어 현재 주민들이 완성되었다고 하며 이때 계획이 바뀐 피그맨은 폐기 처분되지 않고 나중에 나온 피글린의 좀비 버전인 좀비 피그맨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해요. 주민들 중 녹색 옷을 입은 주민은 할당된 직업 없이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는 명령으로만 소환이 가능한 캐릭터였지만 지금은 자연적으로 녹색 옷의 주민이 멍청이라는 명칭으로 스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원래는 실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다 주민은 누군가에게 고용당해 직업을 가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결국 멍청이로 정해졌다고 하죠. 유튜버 드림은 마인크래프트 유튜버들 중 가장 유명한 유튜버인 동시에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유튜버 중 한 명입니다. 드림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스피드런 기록을 세울 때 엔더진주 교환 확률과 막대 드랍률을 조작해 부정을 저질렀고 결국 기록이 삭제되기까지 했어요. 거기다 사과문에서 의도치 않게 조작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드림이 이 사건을 인정하기 전까지 드림의 수많은 팬들이 우리 드림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커뮤니티에 싸우는 등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러시아에서도 마인크래프트 관련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바로 이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유저들을 유인해 살해한 뒤 아이템을 약탈하고 본인의 집에 죽인 플레이어들의 머리를 벽에 장식해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 의도적으로 남에게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인 그리핑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리핑 행위를 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줘 결국 서버 관리자인 슬라다가 직접 나서게 되어 이 유저를 참교육하게 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유저가 변성기도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 유저라는 점과 슬라다가 이 유저를 참교육하고 이건 그냥 게임이야 라고 진정시키려 하자 이게 어떻게 게임이야 라고 말하며 극도로 분노하면서도 자신이 수집한 전리품들을 부수자 미친듯이 비명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과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줘 정신질환이라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해당 유저가 들고 있는 다이아몬드 검은 서버 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슬라다가 4번이나 죽고도 계속 부활하자 넌 4번이나 밴 당했잖아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버 관리자인 슬라다에게는 이 능력이 통하지 않아 결국 슬라다는 이 유저의 아이템과 집을 없앤 뒤 IP 밴 처리하면서 사건은 끝났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티르키에서 판매 금지가 될 뻔하기도 했는데요. 폭력과 왕따를 유발하는 이유로 정부에서 판매 금지를 고려한 적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온 만우절 업데이트가 모장 스튜디오에서 티르키에서의 판매 금지 조치를 비판하려고 한 업데이트라는 설도 있었죠. 한국에서는 12세 이용가인 마인크래프트를 12시 이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인 셧다운제 때문에 다바 에디션이 아닌 PC 버전을 사용하는 미성년자 전체가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셧다운제 기준이 만 16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상 16세 미만 사용자의 게임 접속을 따로 관리할 수 없어서 아예 미성년자 전체의 게임 이용을 막게 되어 한국에선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냐는 비난도 받았죠. 2012년 한 유저가 마인크래프트를 무료로 즐기고 싶어 라고 말하자 마르쿠스 페르손이 그런 불법으로 즐기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마인크래프트를 사서 해 라고 말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불법 버전을 즐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곧 와전되어 마인크래프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마인크래프트 개발자가 복사 버전을 인정했다 라고 소문이나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마인크래프트는 꾸준하게 후속작에 대한 소문이 있었지만 모장 스튜디오 감독인 헬렌 창은 마인크래프트 2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인터뷰에서 헬렌 창은 사람들이 마인크래프트 1에서 마인크래프트 2로 이동하라고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마인크래프트를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오랫동안 오리지널 마인크래프트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